없는 인터뷰 안승혜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3년 전 서거한 백선엽 장군을 인터뷰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고 백선엽 장군의 생전 영상을 재구성한 가상의 인터뷰입니다. 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없는 인터뷰, 고 백선엽 장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장군님, 오늘 화상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 1사단장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1950년 4월, 그전에는 5사단, 광주에서 5사단장을 하다가 4월에 여기 1사단장으로 이제 전임했어요. 6월 25일 날 4시에 불의에 있지 38선을 북한 공산군이 이제 일제히 이제 남침을 해왔어요. 당시 우리 전력이 북한에 비해 상당히 열세였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우리는 탱크도 없고 중포도 없고 비행기 한 대도 없고 했지만은 북한은 이 스탈린이 이제 김일성이를 내세워 가지고 아주 탱크 300대, 대포 1200문, 비행기 한 200대를 줘가지고요, 김일성의 군대를 갖다가 이제 양성을 했어요. 소련 군사고문단이 3000명이 들어붙어가지고 5년 동안 열심히 이제 남침을 이제 준비를 했죠. 그때 1사단장으로 직접 교전을 하신 거죠? 예. 1사단장부터 합참의장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제가 1사단장은 50년 4월서부터 그 이듬해 4월까지 있다가 동해안의 1군단장으로 가서 거기 있는 동안에 휴전회담도 가고 또 그 다음에는 11월부터는 제가 수도사단하고 8사단을 이끌고 지리산 일대를 백이야사라고 해서 후방 게리라 4만을 소탕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2군단을 만들어가지고 52년 4월에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이제 가가지고 휴전에 끝나고 좀 있다가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42개월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육군 참모총장으로 왔다가 이 합참 의장을 끝남으로써 한국군의 예비역으로 됐죠. 다시 6.25 전쟁 초기로 돌아와서 당시 유엔군은 어떻게 참전하게 된 건가요? 이제 탱크랑 그런 장비가 이제 열세해가지고 중과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후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마카르 장군이 6월 25일 날 이 한강 뚝에 와가지고 미군이 개입하지 않아가지고는 이 사태를 수습 못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손을 써가지고 미군이 이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됐습니다. 당시 전황을 보면 아군이 계속 밀리다가 낙동강 방어선을 잘 막아내면서 방어에서 공격으로, 수세에서 공세로, 후퇴에서 반격으로 대전환을 이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미군 4개 사단, 이 북쪽은 우리 국군 5개 사단이 이제 여기서 혈투를 했죠. 이것은 갖다가 2개월 반 동안 이 낙동강에서 이제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당시에 1사단장으로서 이제 그 다부동에서 저게 3개 사단을 무찔렀죠. 미군하고 첫 번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해서 이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잘 막아냈어요. 당시 낙동강 전선을 워커라인이라고도 불렀잖아요. 모카 사령관이 스탠드 오어 다이,
여기서 지키겠느냐, 여기서 죽겠느냐, 제2의 방각은 없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지켜냈어요. 만약에 이 부산 교두포가 괴멸했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카도 장군이 인천 상륙과 동시에 이 부산 교두포가 이거 견지가 돼가지고 이 반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다시 수복이 됐죠. 장군님께서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낙동강 방어선도 지킬 수 있었고 이후 인천 상륙 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인천 상륙 작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한국 전쟁에 이것이 키라고 볼 수 있죠. 낙동강에서 있던 미 8군과 한국군, 그 다음에 미 10군단이 미군 7사단하고 해병사단 하고 한국군 17연대, 한국해병연대가 이거 상륙해가지고 이거 이제 링크아프가 됐어요. 해가지고 이 남한을 갖다가 단시일 내에 이제 수복이 됐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때는 북한의 김일성의 부대는 낙동강에서 괴멸됐죠. 대부분의 장비와 그것을 거기서 이제 잃어버리고 맨 몸으로 이제 태백산하고 지리산으로 도망갔죠. 전쟁 당시에 장군님께서 본 북한군 모습은 어땠나요? 북괴의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죠. 그 젊은 청년들을 갖다가 이제 강제 모집해가지고 낙동강에 이제 자기네 그 병사로 갖다가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일반 국민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학정을 했고 여기에 또 유력한 인사들은 갖다가 납북을 해가지고 이북으로 또 이제 강제로 이제 끌어갔어요. 우리가 6.25 전쟁에서 서울을 2번 뺏겼었죠. 제1차는 김일성한테 뺏겼고, 2차는 1차 후퇴 때 중공군한테 이제 수도 서울을 내놨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제 51년 3월 15일에 우리 1사단이 서울을 재수복을 했습니다. 그때 벤프리트 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은 한국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다. 이것은 2번 내줬으면 됐지 3번은 안 된다. 그럼 서울 재수복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울을 지키셨나요? 여기에 중앙청에서 마포에 이르기까지 400문의 대포를 갖다가 놓고 우리 한국군 1사단으로 해가지고 미군 3사단, 미군 3사계 사단으로 하고 서해바다에는 항공모함을 갖다 놓고 공군과 해군 항공기 그 다음에 여기에 포병력을 해가지고 중공군을 갖다가 여기에 무찔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3번째는 이것이 견지가 됐어요. 이걸 우리 국민이 아셔야 됩니다. 서울을 재수복한 이후에 평양 입성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양 입성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낙동강에서 이제 진출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오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차량도 없고 미군보다는 장비가 열세하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은 주야를 불천하고 전진을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제1기병사단보다도 좀 빨리 평양에 도달했죠. 그래가지고 평양 그 동평양과 아울러서 15연대가 모란봉 뒤로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10월 19일 날 이제 이것을 갖다가 함락을 시켰는데 이 김일성 도당은
평양 함락하기 사흘 전에 평양을 탈출해가지고 압록강으로 도망갔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 영웅들을 기리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장군님께서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현충원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은 이렇게 됐어요. 이제 6.25 전쟁이 불의에 이제 남침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전상자와 전장에 희생된 이 영령을 갖다가 우리가 보훈하기 위해서 이제 국군 묘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제창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동작동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리를 결정을 하고 자기도 이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 그 국군 그 장병 그 전사된 그러한 고귀한 희생을 당한 분들을 한데 같이 묻히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동작동 그곳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인터뷰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격상되고 우리 국민의 보훈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장군님께서 참모총장으로 계실 때도 전쟁 중 다친 분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전장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지 않았어요. 전사하고 부상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대구하고 부산 동네 일대에 이제 그 학교 공공시설에다가 종양원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을 했어요. 그 당시에 미군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 30만의 모포, 그 다음에 그 목침대도 수만 개를 얻어다 놓고 정부에 말해가지고 돈을 좀 이제 필요한 대로 좀 주게 그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군사 원어처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 박동균 소장을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게 보훈처로 됩니다. 그런 역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합니다.